감사합니다. CO2는 사실 기후변화하고 직접 연관이 있고 또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물질인데, CO2가 온실가스에 미치는 그 임팩트가 있는데, 메탄가스가 사실은 CO2보다 온실가스 효과가 약 23배 정도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축산을 하는 축산 가구에서 뭐 소에서 나오는 그 메탄가스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고 CO2도 많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우리가 가급적 회수를 해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는 아직까지는 CO2를 이렇게 해가지고 감소하는 게 경제성으로 조금 더 기술적으로도 좀 더 필요하고 조금 더 기술 개발이 좀 돼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CO2를 동일한 수준과 동일한 가격으로 한다면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고 좋은 기술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저도 동감합니다. 경제성이라는 것은 모든 국가 간의 경쟁에서도 바로 경제성을 갖고 하는데, 제가 주창했던 것은 물에서 수소를 만드는 것은 현재까지 가장 비쌉니다.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지금 해서는 제가 산업화까지는 갈 수 없고, 그래서 초기에 시작했던 것이 부생수소, 그러니까 석유화학단지나 제철소에서 나오는 부생수소가 1년에 석유화학단지에서 나오는 수소 양만 해도 약 200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제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 단계로 수소가 많이 필요하면 천연가스 개질, 그래도 필요하다면 이제 물분해를 해서 수소를 생산해서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경제성 문제가 전기분해 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분해는 아직은 상대적으로 비싼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흘러가고 있는 수소 생산은 부생수소가 제일 있는 나라가 제일 경쟁력이 좋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에서 개질해서 수소를 생산해서 활용하는 쪽,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또 암모니아를 이용해 가지고 암모니아에서 붙어 있는 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지금 단계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현재 CO2 포집은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기술력이 있습니다. 근데 포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포집에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저장하는 기술은 해저 바닷속 해저 심층 해저에다가 저장하는 방법이 가장 경제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저장하는 방법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장에도 한계가 있을 뿐더러 이럴 바에는 오히려 전환을 하자. 그래서 화학적인 전환을 해서 기초 유분인 CO나 메탄올 만드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무기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CO2하고 알칼리 가령 옛날 말로 가성소다하고 반응시키면 탄산 나트륨이 되는데, 이것이 시멘트 혼합제로 해가지고 시멘트에 한 5% 내지 10%를 넣어서 시멘트 만들 때 재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해서 CO2를 고정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저장과 전환 쪽에 두 가지 방법을 다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는 요즘 수소차는 지금 많이 운행되고 있어서 이제 아실 테고, 연료 전지는 쉽게 말해서 수소하고 대기 중에 산소가 반응을 해서 백금이라는 특별한 이제 촉매층에서 반응하면은 전기하고 열이 발생이 됩니다. 이건 오히려 역반응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배웠던 전기분해의 역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분해는 양극과 음극을 소금물을 넣고 물속에다가 넣으면 한쪽에서는 수소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산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전기분해인데, 연료전지는 그 역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전기를 넣어서
양극과 음극에 나오듯이 양극과 음극에 수소를 집어넣으면 전기하고 열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이게 연료전지 반응입니다. 자동차도 지금 그렇게 운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100대를 모으면 이제 그게 하나의 소형 발전소가 되는 모델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저희 사이트에서 지금 발전하는 게 자동차 현대 넥소 자동차 20대 정도 모아가지고 발전을 하면은 500kW 내지 1메가와트 소형 발전소가 됩니다. 그 저희가 수소 시범 사업은 LS 니코 동재련이라는 회사에 이제 사택에다가 했었는데 이 모델은 각 가정별로 연료전지 한 대씩 다 집어넣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아파트 동 하나에다가 연료전지 그 한 개만 갖다 놓고 거기서 발생되는 전기와 열을 각 가정에 공급하는 그런 모델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 수소값이 조금 아직은 전기값보다 비싸기 때문에 이게 수소가 대량 생산돼서 공급해서 전기값보다 낮아지면은 이게 더 경제성 있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수소 연료전지 발전에는 우리가 RPS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전기를 쓰면 여기에 대한 혜택 인센티브가 있어서 앞으로 대량 생산되는 수소가 공급되면은 경제성 있게 나옵니다. 보여드렸던 그 그림 중에 아파트 시범 도시를 울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시범 도시까지 수소 배관이 지나갑니다. 네. 그럼 수소 배관을 통해서 연료전지 하나만 물리면은 각 가정으로 배관이 다 안 가도 거기서 나오는 전기하고 열, 온수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도시가스가 모든 마을로 들어갔듯이 수소 배관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도시가스를 활용해서 수소를 공급하면은 에너지원 자체, 도시 자체가 다 바뀌게 됩니다. 가령 수소를 이용해 가지고 자동차 연료가 주유소가 이제 없어지거든요. 아마 조만간 주변에서도 그렇고 LPG하고 주유소가 이제 없어지면 그 자리에 아마 수소 충전소가 이제 건립이 되고 자동차뿐만 아니고 버스, 트럭 그리고 트램 같은 경우 그다음에 선박도 이제 수소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통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 내연기관이나 2차 전지 차 가지고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소차를 통해서 자율주행차 운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앞으로 대형 버스나 트럭 같은 경우는 아마 수소로 다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도시가 다 면모가 다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동이라든지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사우디에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지금 연료전지 쪽에 관심 갖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연료전지를 사용하면은 수소 1kg 가지고 물이 9kg이 나옵니다. 수소 1kg 사용하면 물이 9kg 생성되기 때문에 물이 없는 지역에서는 연료전지를 발전을 하면은 공기하고 수소만 반응하면은 물이 생성되고 전기와 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서 발생되는 물은 아주 초순수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뒤에 머플러 대신 물이 나오는데 그걸 컵에 받아서 먹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실제로 이건 실험을 했고요. 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물 부족 현상하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예전에 마션이라는 영화에서도 나왔던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화성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하고 물을 해가지고 농업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2025년부터 내연기관차가 생산이 급격히 이제 줄어들고 2030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 생산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이 현대자동차도 그렇게 됐고요. 지금 그렇게 되니까 이제 주유소가 당연히 없어지고 보일러라든지 차가 운행이 안 되니까
여기에 맞는 대체 에너지를 그만큼 공급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그게 전기하고 수소, 그 수소를 어떻게 만드는가는 저는 그거는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되고, 그걸 원전에서도 만들 수가 있고 다른 에너지에서도 만들 수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5년 내지 길어도 10년 내에 우리 주변이 엄청 많이 바뀌는 것이 현실화를 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현대자동차 연구소 같은 경우도, 남양연구소 같은 경우가 내연기관에 있는 연구원들을 다 재배치합니다. 다 전동차 쪽으로 거의 다 재배치하고 내연기관 연구하는 연구팀 자체가 이제 거의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으로 나가고 있는데, 현대차가 생존하려면 우리나라 차를 수입하는 나라에 맞춰줘야 되는데,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내연기관 차를 수입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산업이 바뀌어집니다. 저는 완전히 필요 없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고, 왜냐하면 네. 우리가 같이 혼용돼서 사용하는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전에 지금 그 석탄을 아직도 지금 쓰고 있듯이 내연기관이나 화석 연료도 당분간 몇십 년은 계속 가지고, 에너지 다원화 차원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단기간에 모든 그런 것이 없어지진 않지만, 아,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가 에너지 다변화라든지 이런 새로운 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개발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수소도 가연성 가스이기 때문에 가스는 다 위험합니다. 우리가 도시가스, 천연가스가 가정에 들어올 때도 사실 반대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 위험한 도시가스가 가정에 배관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초기에는 다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안전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술적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안전을 안전하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수소가스는 폭발성 가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면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천연가스도 위험한 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연가스 관리할 정도만 되면 수소가스는 충분히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또 LPG보다도 수소가스가 더 안전하다고 봅니다. 가정에서는. 왜냐하면 LPG 가스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수소 같은 경우는 조금만 틈새만 있으면 워낙 가벼워서 다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폭발만 일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LPG라든지 천연가스보다도 안전하고, 폭발 범위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우리가 용접이라든지 절단할 때 쓰는 아세틸렌가스라고 있습니다. 현장에. 아세틸렌가스가 사실은 우리가 쓰고 있는 가스 중에 가장 위험한 가스거든요. 폭발 범위도 굉장히 넓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쓰는 것은 밀폐 용기에서 우리가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잘하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현재 자동차 같은 경우도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에서 사고 났다든 수소 자동차에서 사고 났다는 것은 한 건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용기라든지 이런 것은 불에서도 견딜 수 있고 총탄에서도 뚫을 수 없는 그런 용기를 갖고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인간의 생명보다도 그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안전은 항상 같이 기술과 같이 가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원전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전혀 안 드리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제가 초기에 수소가 앞으로 인류의 에너지에 어떤 방법으로 자리할 건가 했고, 수소를 만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원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 자체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못 쓰고 원전은 전력으로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원전을 한 단계 더 나가서 수소로 전환해서 수소를 쓰면은 수소 자체가 다양한 에너지 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소는 석유화학에서 화석연료에서도 수소를 빼낼 수 있지만 물에서도 빼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물에서 수소를 빼내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어디서 얻을 것인가? 재생에너지에서 얻을 것인가?
원자력에서 얻을 것인가, 그리고 그 오는 에너지를 가장 안전한 에너지 순으로 우리가 먼저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안전이 담보된 에너지는 우리가 계속 개발해 가지고 더 안전한 발전원으로 우리가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수소 자체는 이것 자체가 에너지 발전이 되는 게 아니고 에너지 중간의 매개체, 에너지 캐리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수소 자체를 쓰고 있는 나라를 보시면 다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이 가장 발달된 나라만 이 수소 에너지를 쓰고 있고, 원자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급하기 어려운 에너지원을 쓰고 있는 나라가 다 선진국이고, 기술 개발이 가장 선두에 있는 나라들만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그 수소하고 연료전지가 발달된 나라는 미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또 일본, 이런 나라들이 지금 수소하고 연료전지 발전을 쓰고, 그 외 나라들은 수소가 있어도 연료전지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장치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변환이 우리가 위기가 아니고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고, 제가 아까 자원이 있는 나라가 부자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기술과 장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부자라고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중동이나 이런 나라가 오히려 우리나라에 와서 기술을 배우고 우리가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수소이기 때문에, 이 수소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고 전력하고 연결시키는가. 제가 조금 더 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퀘어 그로드라는 그 말이, 전력은 우리가 이미 구축되어 있고 수소 배관만 갖추어 있으면은 전기는 지금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수소는 물질이기 때문에 저장을 할 수 있고, 눈에도 볼 수 있고 무게로 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형이상학적인 전력과 형이화학적인 이제 물질이 수소를 결합을 해서 전력과 이 그리드망만 우리가 잘 하면은 우리가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강국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새로운 산업을 우리가 저는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수소차도 이제 결국은 전기를 발생해서 모터를 구동해서 바퀴를 돌리는 거고, 전기차는 배터리에다 전기를 저장해 가지고 이제 구동하는 거니까, 이 방식은 다르지만은 똑같은 전기차라고 보시면 되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이제 주행거리가 나오는 거고, 수소차 같은 경우는 수소의 저장량에 따라서 이제 주행거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모빌리티 제가 보여드렸지만, 앞으로 미래는 중거리, 중장거리라든지 대형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수소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고요. 그리고 근거리라든지 세컨카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지금 대세라고 보시면 그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같은 경우도 지금 LPG 충전소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LPG도 충전하고 수소도 지금 같이 해서 복합 충전소 형태로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국에 100개 정도가 수소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LPG 충전소만큼 그 정도 개수가 2023년까지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도심 가운데서도 이렇게 지금 될 수가 있는데,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되고요. 화석 연료는 당분간은 계속 아마 어느 순간까지는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